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34, 35쪽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전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2편인 셈입니다. 결론은 다 알고 있으니 왜 그렇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계절에 따라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가 있습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란 어떤 계절에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를 말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자리라는 것은요, 옛날 사람들이 별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 이름을 붙인 것을 별자리라고 해요. 근데 이 별자리는요, 이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있는데요. 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절에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보이는 별자리를 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부터 찾아볼게요. 자, 봄에는 어떤 별들이 대표적인 별자리일까요? 자, 봄에 보니까 어떤 별자리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이렇게 목동자리가 있고요. 또 처녀자리, 그리고 사자자리가 봄철 대표 별자리예요. 목동이 처녀를 구하기 위해 사자를 물리쳤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름철로 가볼게요. 자, 여름의 대표적인 별자리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호니, 또는 백조자리라고 하죠. 그리고 검은고자리도 있고요. 또 하나 독수리자리가 가장 여름철에 오랜 시간 보이는 대표 별자리예요. 이곳은 독수리가 이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백조에게 반했다? 뭐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을철 별자리를 찾아볼게요. 가을철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별자리 이름일 텐데요. 자, 여기 안드로메다 보이고요. 또 물고기 자리도 있고요. 페가수스 자리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물고기가 있으니까 물안배, 여기 한번 기억해볼까요? 물안배. 자, 그럼 마지막 겨울 별자리 볼게요. 자, 겨울에는 어떤 별자리가 보이냐? 오, 정말 쌍둥이를 닮은 쌍둥이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 오리온 자리도 있고, 그리고 큰개 자리. 이렇게 세 개의 별자리를 대표적인 별자리로 꼽을 수 있어요. 쌍둥이가 큰 개를 타고 오리온을 찾으러 간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봄, 여기는 여름, 이 위치는 가을, 이 위치는 겨울이 되는데요. 그럼 각 계절에서 그 위치에서 정말 그 계절별 별자리가 보이는지만 확인하면 오늘 탐구 끝, 확인 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재미삼아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니 하늘을 보고 여러분 눈에도 별자리가 보이는지 한번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찾아보려는 별자리는 우리가 5학년 때 배운 아주 유명한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사자자리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세요.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이었죠. 자,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영어의 W자 모양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자자리는 선생님 보기에는 회전목마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자리, 그 다음에 사자자리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밤하늘이 보이는데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중에서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보입니까? 네, 이 그림에서 보인다면은 실제 하늘에서도 여러분은 이 별자리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5초간 살펴볼까요?
네, 두 별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았나요? 네, 이렇게 왼쪽에 카시오페이아 자리, 오른쪽에 북두칠성이 보였습니다. 또 가운데에 북극성도 보이네요. 네, 이 별자리들은 모든 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볼 수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그 까닭은 이 별자리들은 지구의 자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북극성도 보이죠? 자, 이번에는 사자자리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 속에서 이 별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은 실제 밤하늘에서도 여러분은 사자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정답은 자, 이렇게 있는 별자리가 사자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것과 같은 별자리가 맞나요? 네, 이 사자자리는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입니다. 봄철에 가장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오늘 밤 혹시 시간이 된 친구들은 밤하늘에서 이 별자리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이 돼도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자리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봄철에 주위가 어두운 곳에 갈 기회가 있는 친구들은 이 별자리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절별 대표 별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34쪽에 나온 그림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봐주세요. 계절에 따라서 저녁 9시 무렵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네, 먼저 봄철 별자리들입니다. 가운데에 우리가 방금 찾았던 사자자리가 보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가운데 왼쪽 위에 검은고 자리가 보이나요? 네, 어디 있냐면은 자, 지금 이 별자리가 바로 검은고 자리이겠죠? 선생님의 눈에는 마치 약간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을철 별자리입니다. 가을철 별자리는 우선 가운데에 페가수스 자리가 보입니다. 페가수스 자리. 자, 이건데 약간 의자를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네, 지금 여기 오리온 자리가 보이죠? 네, 여기 옆에 있는 건데 선생님 보기에는 약간 정갈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이렇게 봄에는 사자자리, 여름철에는 검은고 자리, 가을에는 페가수스 자리,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 이 네 가지 별자리들을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로 외우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절별 별자리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다 외우면 좋은데 모두 외우기는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봄에는 사자자리, 여름에는 검은고자리, 물고기를 닮았던 검은고자리, 가을에는 페가수스 자리, 의자 모양과 닮았던 페가수스 자리,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 정갈을 닮았던 오리온 자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별자리들을 외우고 하늘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외워두었다가 한번 하늘에서 직접 찾아보면은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왜 달라지는지 것을 그 까닭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을 책상의 가운데에 두고 네 사람이 원을 그리며 전등 주위에 선 다음 계절 순서에 맞게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을 전등 쪽으로 들어요. 전등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지구위를 놓습니다. 지구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전등을 켜요. 자전축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면서 지구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시킵니다. 가나 다라 각각의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가의 위치에서는 사자자리, 나의 위치에서는 검은고 자리, 다의 위치에서는 페가수스 자리, 라의 위치에서는 오리온 자리가 보이네요. 역시 맞네요. 실험으로 확인 끝이 아니라 이 실험한 내용을 정리해야 완벽하게 끝이 나는 거겠죠? 자, 오늘은요, 이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요. 전등을 가운데 두고 지구 위를 회전시키면서 위치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각 위치에서 어떤 별자리를 보이는지 확인했는데요. 자, 그 결과 어떤 별자리들이 보였나요? 자, 봄에는요, 봄의 위치에는 봄철 대표 별자리 사자자리가 한밤일 때 잘 보였고요. 여름철에는 검은고 자리, 여름철 대표 자리, 가을철에는 가을철 대표 별자리 페가수스, 겨울철에는 오리온 자리, 정말 각 계절을 대표하는 대표 별자리가 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까닭은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하면서 계절에 따라 지구에 무엇이 달라진다? 위치가 달라지면서 그 위치에 따라 밤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는 것이구나. 공전을 해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배운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자전하기 때문이라고 쓴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맙시다. 이렇게 계절별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계절에 따라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밤일 때 지구가 향하는 곳이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별자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들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써도 됩니다. 공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별자리는 계절별로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계절에만 보이는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별자리는 한 계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계절, 세 계절에 걸쳐서 보입니다. 최대 세 계절에 걸쳐서 보입니다. 네 계절 중 한 계절은 그 별자리를 반드시 보지 못합니다. 물론 자전축 위에 있는 북극성, 북두칠성, 카시오페의 자리, 아까 봤던 국자 모양의 별자리와 W자 모양 별자리들은 자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네 계절 중 한 계절은 무조건 볼 수가 없고 나머지 두 계절, 세 계절에는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대부분의 별자리들은 한 계절씩은 무조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건 지구가 있는 위치에서 태양 뒤편에 있는 별자리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태양 뒤편의 별들은 3개월 정도 지구가 공전을 해서 좀 자리를 움직여줘야지 태양빛이 약해져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을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요, 바로 봄철에는 그러면 봄철 별자리만 딱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별자리 그림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별자리 그림들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그 계절의 그 계절 대표 별자리만 보이나요? 벌써 발견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봄철에 보니까요, 봄철 대표 별자리 말고도 겨울철 대표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와 오리온 자리도 보이고요. 여름철에도 보니까 이렇게 목동자리, 소녀자리, 봄철 별자리도 보여요. 가을철에는요, 검은고자리,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여름철 별자리가 다 보이고요. 겨울철에는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어때요? 가을철 별자리가 보이죠? 자, 이렇게 별자리들은요, 딱 한 계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계절이나 세 계절에 걸쳐서 보입니다. 자, 그럼 사자자리를 한번 쭉 찾아볼 텐데요. 사자자리는 봄철 대표 별자리이죠. 그래서 3월에 이 사자자리를 찾아봤더니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래요, 바로 남쪽 하늘 여기에 있어요. 자, 4월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사자자리는 그대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자, 4월 별자리를 찾아보니까요. 어떤가요? 사자자리가 서쪽으로 살짝 움직인 것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여름에는 과연 사자자리를 어느 하늘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름철인데요.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 가 있는데요. 사자자리의 이 부분이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겨울철에는요. 자, 겨울철인데요. 사자자리 찾아보세요. 자, 어느 쪽에 있나요? 맞아요. 이렇게 동쪽 하늘에서 발견되죠. 사자자리는요, 봄뿐만 아니라 여름 그리고 겨울철 하늘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자자리를 볼 수 없는 계절도 있죠. 한 계절이 빠졌죠. 어느 계절이에요? 그래요. 가을 하늘을 보면요, 사자자리를 어느 쪽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자자리가 없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자리를 볼 때는요, 이 태양과 어때요? 반대 방향에 있는 별자리들은 보여요. 그런데 이 가을철에서 이 사자자리를 볼 때 어떤가요? 태양과 가을철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에 있게 돼요. 같은 방향에 있으면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사자자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철에는 사자자리를 볼 수 없고요. 그렇다면 봄철에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는 볼 수 없게 되고, 여름철에는 또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겨울철 별자리는 볼 수 없고, 겨울철에는 또 반대로 태양과 같은 방향인 여름철 별자리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태양빛 때문에 볼 수 없다. 별자리는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을 때만 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궁금증 모두 해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여름철 지구는 어디에 있었고, 태양은 어디에 있고, 오리온 자리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됐었습니다. 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여름철 지구는 여기에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겨울철의 오리온 자리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리온 자리는 우리 여름에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일까요? 정답은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 방향의 별자리는 볼 수가 없다고 했죠. 왜냐면은 오리온 자리를 보려면은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태양 빛이 너무 밝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 방향에 있는 오리온 자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름을 제외한 봄이나 여기 가을 위치 아니면은 겨울에 위치했을 때는 이 오리온 자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위치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오리온 자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봄, 가을, 겨울에는 관측할 수 있지만은 여름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에 겨울철 별자리를 보려고 하면은 너무 태양빛이 밝기 때문에 이 오리온 자리를 관찰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겨울에 볼 수 없는 별자리를 한번 표를 보고 찾아보세요. 네, 시험 문제에도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겨울에는 여름철 별자리인 백조, 독수리, 검은고 자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겨울철 지구의 위치와 그다음에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구에 공전하는 모습, 봄철의 지구는 여기 있다. 다음에 여름에는 이 위치, 가을에는 이 위치, 겨울에는 이 위치,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태양이 있다. 이게 바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겨울철 지구의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네, 겨울철 지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여름철 대표 별자리들을 보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이 별자리들은 지금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별자리들은 언제? 겨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이 여름철 별자리들을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태양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름철 별자리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다 한 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봄에 볼 수 없는 별자리를 표를 보고 찾아보세요. 방금 봤던 그 지구 공전의 모습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봄의 지구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태양이 어디 있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가을 별자리인 물고기, 안드로메다,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봄철 지구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봄의 지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을철 대표 별자리들을 보려고 할 때 태양과 같은 방향의 가을철 별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가을철 별자리들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을에 볼 수 없는 별자리를 표를 보고 찾아보세요. 정답은 이번에는 봄 별자리인 목동, 처녀, 사자자리를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을철 지구의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기에 가을철 지구가 있는데 봄철 대표 별자리들을 보려면은 자, 이 방향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가운데에 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봄철 별자리들은 관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에 볼 수 없는 별자리들을 표를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름에는 어떤 별자리들을 볼 수가 없을까요? 정답은 겨울철 별자리인 쌍둥이, 큰개, 오리온 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지구의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자, 여기 있죠. 그러면은 겨울철 대표 별자리를 보려면은 자,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살펴봐야 돼요. 태양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겨울철 별자리들은 관찰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음 심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책이 나오지는 않지만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지 몰라서 마련했습니다. 사자자리가 겨울에는 동쪽, 봄에는 남쪽, 여름에는 서쪽에 보이는 이유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어떨 때는 어떤 계절에는 사자자리가 동쪽에 있고 어떨 때는 서쪽에 떠 있고 어떨 때는 또 한가운데 남쪽에 떠 있는지 자, 그 이유를 지구 공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자리는 봄철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중에서 그림의 위쪽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봄철 별자리가 있죠.
겨울철에는 펭수의 오른팔 쪽에 사자자리가 보입니다. 자, 지금 겨울철 펭수가 있을 때 펭수의 오른손이면은 어디일까요? 네, 지금 이 부분 배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이 펭수의 오른팔 쪽이겠죠. 자, 이곳에 이제 사자자리, 여기 봄철 별자리인 사자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쪽이 동쪽이었죠? 네, 오른쪽이 동쪽이었습니다. 즉, 겨울철에는 관측자의 오른쪽, 다른 말로 하면은 관측자의 동쪽에 사자자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에 밤하늘을 보면은 동쪽 아니면 여러분의 오른팔, 오른손 쪽에 사자자리가 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봄철에는 관측자의 어느 쪽에 이 별자리가 떠 있나요? 네, 관측자, 지금 펭수는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쳤을 때 관측자 지금 펭수의 머리 뒤쪽에, 뒤편에 이 별자리가 떠 있습니다. 펭수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기 때문에 펭수의 뒤쪽이라면은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봄철에는 남쪽 하늘에 사자자리가 높이 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봄철, 4월이나 5월 달에 밤하늘을 보면은 남쪽 하늘 이렇게 딱 한 가운데 여기에 이 별자리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철 펭수를 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펭수의 왼팔 부분에 사자자리가 보입니다. 왼팔은 펭수가 지금 북쪽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펭수의 왼팔은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관측자의 서쪽에 사자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이나 8월 이런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봤을 때 여러분의 왼손 쪽 또는 여러분의 서쪽의 위치에 이 별자리가 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었죠.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한밤중에 지구가 향하는 곳이 달라져서 보이는 별자리들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 계절별로 보이지 않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태양 뒤편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게 됐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활동. 자,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1번. 각 계절의 밤하늘에서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써봅시다. 이 부분은 교과서 34쪽을 참고해서 쓰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봄철 별자리는 목동, 처녀, 사자다리입니다. 자, 여름철 별자리는 백조, 독수리, 거문고 자리입니다. 가을철 별자리는 물고기, 안드로메다, 페가수스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별자리는 쌍둥이, 큰 개, 오리온 자리가 대표적인 별자리가 됩니다. 탐구활동 2번. 우리나라가 한 밤일 때 관측자 모형에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써보세요. 가에 위치했을 때는 사자자리, 나에 위치했을 때는 거문고 자리,
달에 위치했을 때는 페가수스 자리, 라에서는 오리온 자리가 잘 보입니다. 지구가 한밤중에 향하는 곳에 있는 별자리들이 잘 보이게 되겠죠. 이 네 별자리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가의 위치는 봄이에요. 그래서 봄의 별자리는 사자자리, 다음 여름의 별자리는 검은고자리, 가을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 겨울의 대표적인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별자리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밤하늘에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지금쯤에는 봄의 별자리인 사자자리를 한번 밤하늘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모양입니다. 그 다음 7월 정도 돼서 여름철 별자리 검은고 자리를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 다음 가을철 별자리는 페가수스 자리, 그 다음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봄철에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태양 방향의 별자리는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실험 관찰 16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